제가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하겠습니다. 예,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나면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그러면 증인의 임무는 끝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예,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성현. 하시죠. 재우고 온대로 물으시죠. 증인, 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의 제1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 서울에서 대테러 작전을 주도하는 전력들입니다. 테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각종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들 중에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수도방위 사령부의 기동 예비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 이렇게 챙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최초에 소집 지시를 하시고 중간에 전화를 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뭐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소집 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는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을 했고 공포탄을 휴대하는 것이 훈련 목적상 휴대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는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불시 훈련인데 공포탄을 그냥 특별히 챙기라고 한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국회로 가는 거라서 조금 달라서 챙겨라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여유 없이 빠르게 상황이 전개돼서 그 공포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볼 만한 여유 없이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11시경에
조치부대의 출동 준비가 완료될 무렵에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내가 먼저 국회로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국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훈련 시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지시만을 받고 출동하는 상황도 예정이 있나요? 사실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략적인 가용시간을 활용해서 계획한 이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미 그 시간은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저희에게 출동을 준비토록 사령관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령관께서 직접 본인이 어떠한 임무인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령관은 뭔가 뭐 장관이든 뭐 계엄사령관이든 뭔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겠네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 받고 또 증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했겠네요. 예, 증인이 초동 조치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 23시 17분경에 수방사 참모장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3단 진압봉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대대장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지참을 일단 현장까지는 가지고 갔습니까? 예, 현장까지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고 가고 차량에는 두고 내렸다.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136명입니다. 초동 조치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대 팀장, 그러니까 지역대장들은 23시 40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먼저 가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초동조치부대, 저희는 2개 팀이 있는데 그 초동조치부대 2개 팀을 먼저 출발시켜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팀장에게 직접 사령관께 전화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무를 팀장들이 받고 저한테 다시 백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아마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네. 저한테도 차후에 그러한 임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내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할 때 그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사령관 특성이 어떤 상부의 지시들을 그대로 전파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임무를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한 이후에 본인의 언어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개념이 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라는 임무를 주고 난 이후에는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후속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에 저희가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통제라는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출입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임무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진행이 안 돼 있던 상태인 겁니다. 통제하라는 말은 이제 장악을 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예, 이런 거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 후에는 이제 아직 어떻게 하라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통제 임무를 준 제대에서 그 통제의 수준과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통제하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시는 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통제하라는 의미는 이제 문을 장악을 한다는 것일 텐데, 출입구를, 그러면은 출입구를 장악을 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들어갔었던 인원에 대해서는 후속 어떤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이상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에 이제 추후에 지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제1경비단 이외에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군사경찰단장과 소통함으로써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게이트 하나를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하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렇게는 지시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체포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는 없었습니다.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은 뭐 내보내라라든지 뭐 조치를 취해라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그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양재영 협력관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양재영 협력관도 군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급이나 직급은 현역 어떻게? 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장 준장입니다. 별 하나? 예, 그렇습니다. 직급은요? 국회 협력관으로 알고 있고 국회 파견 나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 수방사령관이 협력관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국회를 상황 발생 시에 어떤 그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라는 시설의 특성상 저희가 내부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회를 알고 있는 국회 협력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드러내라 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뭐 총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명- 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또 물어볼게요. 네네. 그거는 그러면 그러한 이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명이라는 거는 이제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내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경내에만 있었던 겁니다. 경내에- 건물 밖. 네? 그렇습니다. 열 몇 명? 15명입니다. 15명이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내는 경내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예,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그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본인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수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경로를 열고 그냥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에게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 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도 어디까지 수행할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증인은 이제 12월 4일 날 00시 43분경에 도착한 후속 부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는데 예, 그때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집결해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내부 투입한 인원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당시에 아까 뭐 15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 이후에 후속 부대가 더 와가지고 얼마나 또 들어갔었습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가서 최종 저희는 38명이 위치해 있었고, 네. 저희는 대치되어 있는 곳을 회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저는 집결해 있으라고 집결해 있었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은 이제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다만 그걸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그 서울고등검찰청에 12월 9일 날 나가서 이렇게 진술하신 적 있죠? 예, 그때 증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됐는지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고 예, 그리고 녹취록 50호증 2 한번 띄워보세요. 50호증의 2 녹취록 저 녹취록 예, 예, 저거 그 내용대로 다 증인이 저기 김창학 대령인가요? 여기랑 통화한 내용인데 그거 다 사실대로 다 적혀 있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간단히 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술 조서 진술 조서도 보여주세요. 50호증의 1 예,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하고 진술한 사항입니다. 진술한 대로 다 적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보충신문 먼저 하시죠.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청구인 보충신문 하시죠.
네, 증인 오늘 어려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방금까지 신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조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공포탄을 챙기라는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를 그날 당직 사령이었던 송병규 소령에게 이야기해서 챙기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송소령한테 직접 전파하진 않았는 것 같고 저희 작전과장한테 전파를 해서 아마 그 인원이 준비를 하도록 하게 다시 된 것 예하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송병규 사령이 그날 그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인 시각인 그 10시 15분경에 그 김희규 지학대장한테 이제 소집 통지를 전파를 하면서 공포탄을 개인당 30발씩 나눠줄 거라고 전화로 이제 알려준 사실이 통화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뭐 10시 15분인 거는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그 10시 15분에 이미 송병규 소령이 그 공포탄을 챙기라고 하는 걸 보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가 10시 15분 이전에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22시 05분에 네.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사령관께서 공포탄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30발씩 준비하라고 좀 구체화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은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부터 공포탄을 챙기라는 지시를 소집 지시와 함께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아까 그 현장에 도착한 김희규 소령과 김석진 대위로부터 그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걸 이제 보고 받으셨다고 증언하셨는데요. 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그 지시를 아무도 본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 진술이 맞나요? 처음에 최초의 통제라는 표현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과를 그러니까 출입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통제한 상태까지가 저희가 최초 임무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 일단은 통제를 일단 시작한다. 들고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을 모두 막는다. 예. 그 당시에 김희규 소령이 증인에게 보고할 때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모든 인원이라고 한 것이 혹시 맞을까요? 김희규 소령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겁니까? 네, 제 부하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증인이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즈음에 뭐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담 넘어 들어가라 이런 내용을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어쨌든 이 김희규 소령이나 김석진 대위에게는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사령관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증인에게도 들어가서 출입 통제라는 임무를 주었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인원들과 통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먼저 가고 네. 그 팀들이 먼저 가고 저희가 그 뒤에 한 20분 정도 후에 갔는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사령관께서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가운데 저를 통해서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출입 통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국회를 대상으로 수방사에서 뭐 훈련을 시행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없죠. 예. 그러면은 김희규 소령이나 김석진 대위로부터 혹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출입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이제 받으셨는데 이게 매뉴얼에도 없기도 하고 또 평소와 달리 지금 실탄이나 총기까지 안 가지고 비무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이제 받으신 상태인데 예. 그러면 비무장으로 들어가서 본청 출입 통제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주어진 이 과업이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리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또 현장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의 행위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예. 현장에 이제 경내로 진입한 김희규 소령이 한 28분
새벽 한 28분, 29분경 예. 그 즈음에 이제 그 본청 건물 가까이에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마 증인에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 본청 건물에 정문으로 갔는데 뭐 특전사 인원과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의규 소령이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민간인이 많아서 민간인도 다치고 우리도 다칠 것 같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김의규 소령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고한 사실이 맞나요?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다른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의규 소령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인이 이제 그러면은 뭐 본청 뒤쪽이나 다른 곳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일정 시간 후에 김의규 소령이 후문에도 특전사 인원과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은 김의규 소령은 어쨌든 뭐 정문을 통해서든 혹은 정문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다른 후문이나 이런 문을 통해서든 본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맞나요? 본청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도 앞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라는 의미는 그 문을 저희가 장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김의규 소령으로부터 이제 그런 대치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증인께서 특전사와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 특전사와 협업하라는 지시는 증인의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인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이었고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지는 모르겠으나 특전사도 아마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한번 소통을 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의규 소령이 이제 특전사 간부와 대화를 해보고 그 내용을 이제 증인에게 보고를 하자 증인이 그러면 민간인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까? 그 상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훈련받고 저희가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가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잠시 대기를 시켰고 저 또한 상황을 좀 더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정한 이제 대치 상황이 좀 있으면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출입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을 출입을 시키도록 뭐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해라 혹은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뭐 지침을 이진우 사령관에게 구하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질문을 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최초 부여했던 통제에 대한 임무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행을 하거나 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의규 소령으로부터 보고받은 그런 현장 본청 앞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로 보고하셨나요? 기억으로는 분명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전 상황이나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본청에 뭐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서 문을 장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력을 그 민간인이 없는 곳으로 좀 빼내서 대기하도록 했다라는 보고도 하셨습니까 혹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독으로 그 사실을 조치했습니다. 보고하진 않으셨고요. 예. 그러면 아까 증인이 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은 김의규 소령에게 이렇게 민간인 없는 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이후인가요? 그 전후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일단 대기하고 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의규 소령으로부터 이제 김의규 소령에게 그 이진우 사령관의 그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같이 출입문으로 나오면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걸로 지원해라라는 지시를 이제 김의규 소령에게 전파를 했는데 예. 그 특전사가 들어간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혹시 어떻게 아셨나요?
사령관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 사령관께서는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특별히 하셨던 것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은 이따 쓰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이제 한 새벽 1시경에 이제 후속대대로 도착한 이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에게 이제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당시에 윤덕규 소령은 증인에게 저희 구체적 임무가 무엇입니까?라고 증인에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증인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뭐 진술했으면 그러니까 부여받은 임무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다. 그것은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통한 건데 그것은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남은 거 이따 쓰겠습니다. 예, 비청구인 척 하십시오. 증인, 방금 타임라인상 이준우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고 그 시간 어간에 지시를 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게 00시 40분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덕교 사령관한테 지시한 게 1시 20분 아닙니까? 1시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시라기보다도 우리가 들어가서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증인, 예.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고 이에 증인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좀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증인이 예하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사관이. 근데 지시한 적도 없는 뜬금없는 이준우 사령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준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인이 외에는 들은 사람도 없어요. 또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적도 없어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이 예하부대 지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법한 것 같아서 지시 안 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지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하부대 지시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준우 사령관한테 얘기를 듣는 건 증인밖에 없는데 왜 이 얘기 왜 했어요? 이준우 사령관은 기억한 바가 없대요. 기억이 없대요.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하들에게 또 윤덕규 소령에게 유사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말은 예.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대답을 했냐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저희가 한 행동들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5명 00시 20분에서 한 25분 전 그 사이에도 넘어갔죠? 예, 추가적으로 넘어갔습니다. 15명 넘어간 거 이준 사령한테 보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에 넘어간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준우 사령관이 00시 40분경에 증인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속하는 부대들이 있었고 아마 사령관께서는 그 후속하는 부대들이 더 동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후속한 부대가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다 01시 넘어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일부-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후속한 부대가 도착을 하면 후속한 부대와 함께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한 지금 변호인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증인 이 지시 후에 수반사령관 이진우가 증인한테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예, 예, 이 말이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증인은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 워딩이에요. 딱 그 증인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준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증인이 진술한 거예요. 진술서에. 근데 증인은 그거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열어주라로 임무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증인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맞죠? 제가 설명을 아니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예. 진술 보여드릴까요? 예, 이해했으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 조서가 전후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건 맞잖아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하신 건 맞잖아요. 이해했다고 진술하신 건 맞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진술 조서가 증인이 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은 조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진술 조서 증인이 말한 대로 써 있지 않은 조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조서예요, 맞아요? 말한 대로 써 있는 거 맞죠? 증인이 예하부대에 내린 지시가 사령관께서 잠깐만요. 언급한 지시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 맞냐고. 조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맞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한테 답변을 더 예, 드릴 수 있는 잠깐만요. 시간 아니요, 제가 주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볼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지시 아까 그 청구인 측에서도 소추인 측에서도 질문했는데 김우규 이특임대 이 지역대장한테 그대로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증인의 그 워딩으로는 그냥 예비 명령 내렸다 이거잖아요, 그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는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우규 지역대장은 이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00시 한 47분경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치워요. 자, 이준우 수방사령관은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을 때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 법정에서 출동을 하라는데 국회로만 가라로만 지시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갈 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예.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정 국회 협력관한테 물어보고 아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김봉식 청장도 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뭐 임무가 뭡니까 상황이 뭡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증인도 방금 아까 그 녹취록 그죠? 예. 인정했던 거 김창학이랑 이런 대화를 나눠요. 거의 00시 다 어간에 이르러서도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뭐 임무가 대체 뭡니까? 임무를 하나도 몰라요. 그죠? 예. 내가 맡은 임무가 뭔지 대체 국회에서 내가 뭘 하러 가야 되는지 진짜 몰라요. 그죠? 이 대화 나누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준호 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기도 임무를 몰랐대요. 임무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그 수방사의 임무가 뭐냐 물어봤더니 만약에 국회라면 수방사는 초동조치 부대이기 때문에 병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청 건물의 외곽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내에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전사 707 부대가 들어가서 적을 섬멸하는 것인데 이때 특전사는 외부에서 수방사는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하는 임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맞죠? 이 임무 맞죠?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하셨다면 아니 작게 말하는 겁니다. 기본- 매뉴얼 맞죠? 기본 매뉴얼. 대테러 작전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법정 증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준우 사령관이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증인한테. 그죠? 그럼 이 임무랑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준우 사령관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서 임무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지시한 거예요. 예,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해라. 근데 증인이 그거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다른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 길을 열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법정에서 틀렸다.
그렇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임무 분석이 약간 틀리죠. 그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야 예, 되는데. 아직 질문이 좀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를 일단은 외부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로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특전사령관이 준 워딩은 이겁니다.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죠? 예하부대 진술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라고 예, 지시를 하셨잖아요. 저희 두 개 팀장들에게 우선 먼저 내린 겁니다. 맞죠, 그죠? 예, 팀장한테 먼저 내렸고 그 팀장들한테 저한테는 또 사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진술 조서에 보면 아까 소초인 측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증인은 그 내용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입출입하는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죠? 맞죠? 예, 최초에는 그렇게 예.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본 법정에 특전사령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령관도 나왔고, 그다음에 707 단장도 나왔고, 군인들 상당히 장성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영각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임무 분석이 조금 오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무 분석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단계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통제라고 하면 통제에 대한 수준과 범위를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증인, 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예, 본청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증인이 직접 받았습니까? 지역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까? 최초에는 지역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이후에 사령관이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 시간대가 아마 23시 47분에 지역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 아마 이후의 시간에 사령관은 그 이유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런 내용을 예.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하셨나요? 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지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제가 적이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증인 그 수사기관.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죠? 이 시간대는 제가 사령부에서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3시 30분 어간에 정확하게 어디였습니까? 여의도로 이동하고 있는 그 도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가고 있었습니까? 사령관이 증인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사령관도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었던 건 아십니까? 사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국회 가지도 못했고 사령관도 국회 들어가지도 못해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통제는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입니다. 그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잠깐만. 그리고 수방사의 어떤 임무 매뉴얼상 서울의 중요 시설, 국가 시설의 방어 개념이고 방어에는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죠. 지역방위 부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끌어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통제 부분은 그런 이의 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증인의 진술이나 증언에 의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뭐 이런 지시를 증인은 엄청 더 확대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 이게 확대 해석되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앞서 끌어냈을 때 통로를 확보하라고 한 지시가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지시고 제가 지원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다 이거죠. 검찰에서 예. 정확한 워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라라고만 해석했는데 그게 뭐죠라고 물어봤을 때 사령관이 말씀하신 워딩들을 활용해서 증인 설명한 겁니다. 아까 그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받고 예하부대 지시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추인 측에서 아까 윤덕교 이 특임대 이 지역 대장한테 그런 지시 내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사령관이 그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윤덕규 소령은 제가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보니 특전사 우리는 그러한 인원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윤덕교 소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 올 때 증인이 아까 진술한 대로 증언한 대로 차량을 멈춰서 임무를 해제했어요. 근데 증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근데 소추인 측 질문에 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런 지시 시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아까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에 연장선상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윤덕교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내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아니 지시를 안 했다면요. 경내에 투입한 부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교 소령한테 윤덕교 국회 안에 소령은 윤덕교 소령한테 내린 증인의 지시 그대로 증인 진술서에 있고요. 이게 저기 윤덕교 소령의 진술조서에 나와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증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 여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이미 저희가 사령관한테 재고가 된 상태에서 윤덕규 소령이 도착했을 때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한 이후에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재판장님.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하나만.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이 맥락을 끊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치 증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서 답을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거를 좀 보여주시죠. 그 갑제 50호증의 1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고요. 그 2613면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들어있는 부분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위의 질문에 이제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 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거기까지 맞죠 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중간은 빼고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청구인 3번 하십시오.
특전사도 국회에 출동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겁니까?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네. 수호신 TF는 아까 대테러 임무에 특화된 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비상계엄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합니까?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상시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전시에 그것도 대규모 연합 훈련할 때 그 일부로서 상급 부대에서 하는 훈련이지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출동 당시에 받았던 명령은 국회로 가서 본청 출입문을 확보해서 본청 건물을 통제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확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하라. 통제한다. 예, 근데 그 통제 이후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을 전면 통제할 건지 선별 출입시킬 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낼 건지 어쩔 건지는 이후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고된 명령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달하시고 네. 제가 그거를 바로 하달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예. 그것을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된 명령이라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현장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임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아니면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고를 요청하셨다 예. 그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1시 20분경에 그 앞에 이제 1시경에 윤덕기 소령한테 인원들 다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하셨다가 20분 뒤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이 이상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다시 지시를 하시잖아요. 밖에 나와서 대기하라고. 예, 이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걸 인지하신 상태입니까? 저는 사실은 언론을 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안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50호증 이 녹취서 보여드렸죠. 예, 그 김창학 씨하고 이렇게 대화한 건 녹취록요. 예, 그 원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녹음 원본은? 김창학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김창학 대령이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학 대령의 핸드폰에 있는 건가요? 녹음되어 있는 것을 예. 김 풀었네요. 대령이 뭐 한 걸로 녹취를 알고 있습니다. 풀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 그렇습니다. 녹음 원본은 지금도 갖고 있는가요? 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 예, 그 지금 시간은 다 됐죠. 아까 한 가지 물어보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3분 주십시오. 예, 저번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회에 15명밖에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 이준우 사령관이 본 법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가장 큰 이유가 조성현 의원의 그 증인의 이준우 사령관의 발언과 자기의 기억과 너무나 틀리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술 거부를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성현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성현 증인은 분명히 이준우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지시를 안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주인 측 질문에는 윤덕교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질문에 이준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연장성상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진술이 좀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서 물론 국회의 어떤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군인들이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내에 14명밖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현 대령이 국회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는 임무를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의원들을 뭐 차단하라든지 아니면은 특전사가 나오면 혹시 조성현 대령님 그 당시 상황을 보고로 들었잖아요. 그죠? 국회 앞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예. 그러면 그 15명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원들 특전사도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죠? 30명, 예.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예.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방사 14명, 15명이 가가지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특전사랑 국회의원이랑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임무 자체가? 그렇게 임무 분석하는 게 잘못돼.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무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임무 분석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아니 명시된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가 명시된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정된 과업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추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하신 거고 이 말을 제가 지원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준호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 쓴 그래서 겁니까? 제가 지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취지냐고 물어봐서 예 그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예. 그 정도 하시죠. 이거는 직권 정인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예, 증인. 예. 그때 그 증인이 데리고 간 부대원들은 버스에 10명, 스타렉스에 3명, 호란도에 3명 이렇게 타고 있었나요? 그렇게 아마 타고 있었을 겁니다. 증인은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지휘 차량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증인 뒤에 차량 따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중형 버스입니다. 예? 중형 몇 명 정도 탈 수 한 있는?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중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10명밖에 안 타죠? 거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타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물자 장비들이 거기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들을 많이 차지해서 인원은 일부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하고 같이 이동한 거죠, 증인이. 먼저 이동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그 즉각 출동 부대가 먼저 이동시키고 본인이 제일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즉각 출동 2개 팀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고 하는 그랬군요.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대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먼저 도착을 했죠. 예. 그래서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 정도 맞습니까? 23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예. 그리고 그 증인하고 합류를 했나요? 병력들하고 합류는 다 상황이 끝난 이후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증인은 계속해서 지휘 차량에 혼자 지휘 차량에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지금 증인은 1경비단 단장이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박진우 중령은 보직이 뭔가요? 저희의 참모 특임 대대장입니다. 예, 대대장이고, 예. 그다음에 김우규 소령은 보직이 참모 특임 대대 예하의 지역 대장입니다. 지역 대장이시고, 예. 김석진 대위는 이 특임 대대의 중대장입니다. 예, 중대장이시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간 사람들은 이 중에 누구누구가 갔습니까? 말씀드린
지금 박진- 말씀하신 인원들 다 갔습니다 현장에. 이거 박진우 중령 갔고 예, 김우규 지역대장 갔고 김석진 대위도 갔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15명의 이 병력들이 그 정문에서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까? 정문으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은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서 무리하지 마라. 그래서 좀 우회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한번 확인해보고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있으면 협조해서 들어가 봐라. 그래서 국회 칠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병력은 그러면 김우규 소령이 인솔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김우규 소령은 이제 담을 넘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여기서 지금 군인이 넘어가면 시민들이 다 여기로 넘어가니까 딴 데로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좀 인적이 드문 곳을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 얘기 알고 있나요?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은 이제 국회에 증인도 들어갔나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증인은 계속 지휘 차량에 있었나요? 예,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국회 건물 뒤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부근에 있는 정원에 있었다는 건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제가 그 전기차 충전소라는 특정한 지점은 사후에 알았고 한쪽에 제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이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일대였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예. 그 김희규 소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기하고 있는데 증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 그런 지시를 증인이 했나요? 예,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증인이 그 김희규 소령은 그 시간이 00시 47분. 예, 그 시간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예. 증인이 이진우 사령관한테서 그 지시를 받은 건 그 직전인가요? 김유규 소령이 47분으로 뭐 진술을 했다면 당연히 그 전에 제가 시간을 얼마 정도 전일까요? 직전입니다. 직전. 왜냐하면 임무를 받고 다시 재검토 건의를 했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김유규 소령한테 임무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진우 사령관이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 지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그 얼마 정도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건 한 40분 정도 어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서 제가 30분에서 한 0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받고 타임라인은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뭐 사후에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진입해서 끌어내는 건 건물이니까 그럼 밖에서 그러면 통로를 확보하라. 그렇게 지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증인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그 증인 혹시 그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이라고 아세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거기에 있는 대대장 김형기라고 혹시 아세요?
김영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고요. 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뭐 증인의 부대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끌어내라고,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다른 뭐 루트로 말입니까? 예, 증인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공수 말입니까? 아니요, 뭐 일공수도 그렇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지시를 했잖아요. 예.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어떻게 해서 아. 그 사령관이 그 지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은 누구의 지시를 이렇게 바로 뭐 전파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본인 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 사령관의 이 지시한 지시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구를 그런 언급한 얘기를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혹시 아까 일공수 얘기하셨는데 일공수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인 신문과 관련해서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의견 진술하실 거 있습니까? 시청구인 본인은 안 계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 군인들의 얘기와 전혀 다르고 이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관련해서 수방사의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수방사령관도 국회 경내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증인도 국회 접근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여의도 부근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은 1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00시 30분에서 01시경이라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날 표결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국회 상황은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명의 군인,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했던 군인들을 상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본인도 오늘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님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것이 국회 본청에 수방사하고 특전사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따지면 들어가는 것은 특전사고 수방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정인 이야기는 이 객관적 인방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반하는데 그것을 입증한 자료가 있느냐? 객관적 입증한 자료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오직 정인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정인의 진술랑 맞지 않은데 일단 객관적인 상황하고 안 맞다. 그리고 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제 50호증 1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50호증 2 녹취록 중 정인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증거로 채택합니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변론을 마치고요. 다음 8차 기일은 2월 18일 8차 기일을 마치고 9차 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는 지금까지 채택되었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147호증은 2급 기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부와 양측에서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외 서정은 요지 진술의 방법으로 영상 증거는 중요 부분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측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정 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을 포함하여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청구인 측부터 하십시오. 피청구인 하십시오. 서증을 지금 다음 기일 이제 서증 조사 기일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에 나와 있던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그날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뭐 지금 우리 헌재에서 늘 하시는 대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뭐 청구인 측에서도 안 다투실 테니까 그날 서증 조사하는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서증 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 언론 기사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니까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께서 그 말씀하신 걸 이해할 때는 내일 그 차후 평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평의를 거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요일에 각 2시간씩 그 부여하신 의미가 그러면 그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아니 대한 저 말 그대로입니다. 네. 정인 신청에 대해서는 평의를 내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네. 뭘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네, 수는 그리고 없고 예. 다만 증거는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 안 된 게 많습니다. 네, 네. 한번 훑어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껏 8차 기일까지 이제 주장도 하시고 입증도 하셨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9차 기일은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